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일 아침 방송을 두 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 스마일 TV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박재익 화가님하고 여기에서 데스크탑에서 할까, 그 다음에 쪽 태블릿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이 방송 이 중에 이 오디오 입력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을 하고 오프닝 클로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방송용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화면을 띄운 상태에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방송을 내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방송을 하니까 기쁘게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행복과 사랑과 행운이 가득 넘쳐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5월 되실 것을 두 번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아름답습니다. 감자 스마일도 정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그리고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꾸준하게 나누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방송이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감자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 박재익 화가님께 정말 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소나무와 까치 2022 박재익. 제가 이 전시회를 가서 이 그림을 갖다 마주했을 때 이 그림이 진짜 너무 좋아서, 야, 다음에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박재익 화가님께 그림을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박재익 화가님께서 어제 지금 이 그림, 사진으로 보이시는 이 그림을 저에게 감사 스마일 TV 오픈 기념 선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셨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으셨는데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셨지만 이 소나무 화가와 순간과 영원을 말하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저는 제 채널에 이렇게 유명한 소나무 화가님 박재익 화가님을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감사 스마일 만난 사람 코너에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분들을 또 초대해서 다양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 거니까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아직 인지도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뭐 내가 어떤 직업에 갖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도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섭외를 해서 꼭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 박재익 화가님의 방송 너무 좋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시간 되셔가지고 꼭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리치고의 김기훈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이거는 저희 감자 스마일 찐팬 단톡방에서 이제 누가 올려주셨는데, 무릎 밑에서 부동산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지역마다 상승 하락 사이클이 다 다르다. 얘기 드리자면 올해 가을 정도부터 엄청난 투자 기회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5년 만에 아파트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향후 찐상승론자의 김기현의 모습을 보시게 될까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뭐냐면요, 이치고의 김기현 대표가 23년 12월 8일 날 3프로TV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메모를 했었던 걸 갖다가 못 찾다가 우연찮게 이사를 하면서 이제 수첩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참 공교롭게 이 이야기를 갖다 조금 드리면, 이분이 그때 3프로TV에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사이에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이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실의 아파트가 반값이 떨어질 거니까 그때 가서 살아라고. 근데 지금 잠실의 엘리트 가격은 작년, 재작년 23년보다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또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부동산 전문가가 맞는지, 절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이분 이야기 반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가을부터 하지 마시고 지금 5월 달에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실 것을 감사스마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부동산 의사결정을 갖다가 물론 뭐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데이터보다는 일단 그런 운에 맡기지 마시고 어떤 약간의 그런 카더라 그런 것들도 좀 듣지 마시고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가 부족하면 진짜 찐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유료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런 공부를 해서 꼭 내집 마련이라든지 갈아타기를 해 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갖다 귀에 기울이지 마시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날 고양 더샵 포레나의 그 입주자 못공고가 나왔고, 고양시에서 지금 간만에 지금 신축 분양이 지금 이번 달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양 더샵 포레나가 나쁜 게 아니라 저는 굳이 고양 더샵 포레나의 이런 분양가가 6억 한 2천에서 6억 한 5천 사이에, 물론 이게 확장비라든지 옵션을 다 뺀 금액입니다. 그렇게 분양을 갖다가 받아서 28년 2월 달까지 버텨서 이제 입주를 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MKC 6851님께서 더샵 폰에다 까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치코노미 때문에 속상한가. 속이 너무 좁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원당 더샵 폰에나 조합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근데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사실 뭐 저는 이 고양 더샵 폰에다가 완판될 겁니다. 물론 선착순으로 완판될지 그 전에 완판이 될지 완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신축하는 분양가는 이 고양 더샵 폰에나 분양가보다 더 비싸면 비싸지 싸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원당력을 갖다 더불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신축과 대단지 이 두 가지 이유만 가지고 내가 20평대 아파트를 6억대 중반, 실제적으로 6억 중반이 아니죠. 28년 2월 입주할 때 되면 7억이 넘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살 바에는 차라리 향동이나 아니면 삼성이나 차라리 원당을 어떻게 해서 스카이에를 차라리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제 의견이 싫으시면 그냥 고양 더샵 포레나를 분양을 받으시면 되시고, 아니야 그래도 감사스마일 의견에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5월 달에 삼성이나 원흥이나 뭐 지축이나 향동이나 뭐 덕은 좀 힘들겠지만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가 충분히 있으니까 30평대, 34평이 지금 6억대, 7억대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셔가지고 대집 마련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댓글을 제가 뭐 저는 항상 좋은 댓글을 남기는데, 여기 화이트 21907님께서 깔만한 거니까 까는 거지 저희 위치에 저 가격을 태워라고 이야기를 저 대신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차피 제가 원당을 어떻게 해서 스카이엘도 그때 5억 중반 비싼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비싼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원당 고양 더샵 폰에다가 지금 원당을 빼버리고 고양 더샵 폰에다가 2601세대 중에서 450세대가 지금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이것도 뭐 제가 분양을 받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분양을 안 받을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저라면 저는 고양 더샵 폰에나는 패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감사 스마일이 이제 또 새로운 또 도전을 합니다. 감사 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라는 좀 이름을 전에 이제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라는 그런 카페가 있었는데 2017년 3월 5일부터 뭐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거의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제 영상을 갖다가 뭐 영상 블로그 그 글을 그대로 이제
공유만 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활발하게 지금 이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자스마일도 이제 유튜브 사무실도 이제 새롭게 오픈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부동산 이야기들을 소통을 하고 싶어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3기 신도시 청약 관련해 가지고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카페를 새롭게 재정비를 했으니까 감사님들 많이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 또 카테고리가 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카테고리에 좋은 기사라든지 또 좋은 인사이트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자스마일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항상 조금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마음 한쪽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소통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플러스 이 부동산 카페 감자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라는 카페를 리뉴얼해서 새롭게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감수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가입도 해 주시고 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부동산 상담하시는 게 조금 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시면 카페에다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올해 3기 신도시 뭐 하남 교산뿐만 아니라 부천 대장이라든지 남양주 왕숙도 계획되어 있으니까 3기 신도시에 청약 관련해 가지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가입해 주셔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헤럴드 경제의 신혜원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는데요. 토지개발 패닉바잉의 서울 아파트 거래 97% 급증했다.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349건인데요. 강남 4구에 92.7%가 급증했습니다. 토지 해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지금 발생하게 됐는데 전국 주택 거래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3월 달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67,25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거래량은 23만 9천 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도 작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전월세는 감소했습니다. 이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 작년까지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작년 계엄 이후에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의 서울과 그다음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싸다. 그리고 신축에 있는 분양가도 계속적으로 고분양가로 지금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 또 40 세대들도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른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전환되다 보니까 이렇게 3월 달에 정말 많은 주택 거래가 일어났고 오히려 지금 4월 달은 3월 달에 비해서는 지금 주택 거래량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사스마일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래도 팍팍 거래가 되진 않지만 조용하게 알게 모르게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리틀백님께서 4월 30일과 5월 1일 그런 지금 5월 1일부터 또 연휴가 또 시작되는 분도 있고 또 근로자의 날이다 보니까 또 어제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 현재 부동산 시황을 분석을 했으니까 이거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 보기도 쉽지 않고 여행 가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부동산은 대부분 한산했습니다만 오늘 어제죠. 어제 그제 오신 손님분들은 정말 찐 손님이었다.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그런 시황을 리틀백님께서 잘 정리해서 감사스마일 개인 톡으로 좀 보내주셨는데 물론 이 내용이 아마 커피챗으로 올라갈 내용일 수도 있고 블로그에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스님들께 현재 시황은 이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구정 한양 같은 경우에는 27평이 특 올수리 매물이 52억에 나와 있는데 33평 기본집이 52억에 나와 있다. 그래서 압구정 현재 최저가 매물이고 신반포 4차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 이후에 매주 한 건에서 두 건 정도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의도 재건축은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번 주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시범 24평은 26억에 나왔던 매물이 그새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대치, 레드펠, 음마는 몇 주 정도 너무 조용했는데 최근 잠실 그리고 송파 남부, 마포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집을 보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33평 43억 5천 거래가 나오면서
매수자분들이 이제야 좀 급해지신 것 같다. 그다음에 우선미는 재건축 속도가 붙으면서 분위기가 증가 중이고 또 개포 신축은 대자투가 25평이 29억, 33평이 39억 거래 이후에 블레스티지부터 우체하임까지 다시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나와 있는 매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래도 지금 뜨문뜨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포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개포나 방배동 모아타운 증여용으로 매수하려는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고 최근 개포 4동 1구역은 신통기획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서 동의서 얻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내방역 역세권 재개발 역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 S하고 리센츠는 지난주보다는 약간 한산해졌으나 그래도 거래가 꾸준하다. 리센츠의 커뮤니티 영향인지 리센츠 32억 거래가 나왔고 또 매도하신 분들은 잠실 주공 5단지, 반포, 대치 쪽으로 또 이동 중이고 엘리트 25평은 24억에서 25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고 다시 역삼동을 또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헬리오시티는 지난 주말부터 거래 증가하고 있고 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는데 33평은 27억 5천 거래설이 있고 보통은 25억 후반에서 26억 후반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매수자분들은 엘리트와 파크리오, 헬리오를 같이 보기도 하지만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삼동 기축 같은 경우는 4월 20일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조용했는데 20평, 30평, 50평대 한 건씩 정도만 거래되고 정말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잠실에 엘리트 거래가 늘어나니까 바로 지난 주말부터 역삼동도 거래가 늘고 있고 25평에 26억 이상, 33평은 32억 이상 거래가 나오고 있고 더 손님들이 오고 계신다. 센트라스는 지금 최근에 1단지가 거래가 많았고 오늘도 바쁜 편이었다.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문, 장이 신축고가가 33평이 15억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4호선의 인근 기름동 구축들도 거래가 좀 늘고 있고 25평은 9억선이 가장 활발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물레 4구역은 오늘도 계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마레프는 최근에 25평과 33평이 신고가는 나왔는데 괜찮은 매물이 다 사라져서 오늘도 좀 한가했다. 그리고 신촌 마키는 이번 주 중에도 집을 많이 보고 계시고 갭 투자라든지 실수요 모두 오고 계시고 특히 오늘도 두산하고 럭키같이 집 보시는 팀이 저희도 두 팀 정도 있다. 그래서 주인 연세 조건으로 매물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갭 투자 손님들도 꽤 오신다라는 이런 현재 상황이고요. 올파포는 지금 집 보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3평 4단지가 27억 매물 예약이 좀 잡혀있는 상황이고 암사동 선사현대는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거래는 빨리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4월 마지막 주에는 25평이 4건이 거래되었고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신혼부부가 정말 많았다. 그래서 최근에 신혼부부들도 많이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목동은 매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1단지부터 4단지까지가 매물이 실종 상황이고 5단지는 27평이 22억, 6단지는 22억, 7단지도 1층도 24억을 부르니까 1단지부터 4단지가 더 난리라는 이야기. 그리고 목세나는 너무 조용해서 소장님들끼리 우리만 이러냐고 전화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당 순회동은 효자촌 장안타운 등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용인 수지 거래가 꽤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움직이고 계신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리 바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수진 1구역은 간평은 생각보다 낮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합 분양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멘붕이 오신 보유자분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아직까지 급매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고양 3동과 원흥은 최근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향동하고 신원동은 20평대 6억대 매물 찾는 분들이 계시고 사실 실제 신원동은 5억대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향동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이브더 퍼스트가 이제 5억대 후반, 그 다음에 향공 중에스 클래스가 6억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는 지금 매물이 있으면 거래가 지금 되는 분위기고 실제로 계약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고양도시장 포레나의 이런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온 이후부터 또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에 분위기는 또 달라질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또 5월 9일날 대주 1구역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가 오늘 매매 전세 손님 모두 나오셔가지고 은근히 바빴고 어제 오늘 계약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25평에 갭투자 손님이 많이 오셨고 제가 또 눈여겨보는 게 다산 신도시입니다. 다산 신도시가 지금 핫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동구권이라든지 지방의 갭투자 손님도 많이 지금 오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다산 신도시 소식도 한번 전화로라도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단하고 오산 세교 신도시는 지금 보시는 것 같고 세종은 여전히 뜨거운데 대선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과연 세종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갈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춘천이라든지 전주, 그 다음에 부산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스마일이 이 내용을 갖다가 한 번 이야기를 했다가 두 번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기는 훨씬 더 편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갖다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언제 해야 되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하시면 저는 시간을 늦추지는 마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매물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 가격, 작년 가격, 재작년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가격을 생각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5월 달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매수 타이밍으로 좋은 기회고 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창릉 당첨자분들이 저에게 최근에 전화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문의 오신 이유는 지금 계약금 받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를 해도 되느냐, 계약을 해도 되느냐 약간의 불안감이 있으신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도시와 포레나 분양가를 보면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창릉 천마을보다 고양도시와 포레나 분양가가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입지라든지 또 GTX-A 창릉역이 물론 28년에는 입주는 하지 않겠지만 27년, 내년과 27년과 28년 사이에는 삼정역 정차라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고양시의 아파트의 지금 현재 가격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릉역에서 15분 만에 삼성역을 갖다 갈 수가 있는 그런 역세권의 아파트,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28년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의 5억대 분양가로 머물러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7억에서 8억 충분히 되고 아마 그때 전세 가격이 아마 분양가 가격 정도가 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또 많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스마일이 일방향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 카페를 재정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또 저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3기 신도시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은 항상 감사스마일 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하고 그리고 또 갈아타기라든지 또 부동산으로 해서 인생이 또 풍요로워질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카페도 가입해 주셔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잘 되기를 소망드리고 5월 2일날 방송을 2번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